오바마 효과로 상승세를 보였던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로 폭락하면서 11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첫날부터 최악의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서 재무장관과 백악관 비서실장을 우선 인선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주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참모진들과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강만수 장관이 헌재와 접촉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바마 효과로 상승세를 보였던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로 폭락하면서 1100선이 무너졌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성기명 기자입니다. 오바마 효과는 일단 하루로 그쳤습니다. 코스피 지수 1100선이 무너지고 환율은 133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092.22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보다 89.28포인트, 7.56%나 떨어진 것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28.89포인트, 8.48% 급락한 311.96으로 마감했습니다. 주가 폭락 속에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주가 폭락 원인은 오바마 당선 이후 미 뉴욕 주가가 폭락한 데다가 실물 경제 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진 데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6.53%나 폭락했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2.44% 떨어졌습니다.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30원 8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보다 64원 80전 폭등한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이후 다시 1300원을 넘어선 셈인데 한 달여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금융불안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성기명입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된 버락 오바마가 당선 첫날부터 곧바로 차기 내각과 백악관 참모 인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바마는 특히 최악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무장관과 백악관 비서실장을 우선 인선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종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새롭게 쓴 버락 오바마가 당선 첫날부터 정권 인수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오늘 외부와의 접촉을 피한 채 차기 내각과 정권 인수팀 그리고 백악관 핵심 참모들에 대한 인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바마는 특히 발등해버린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무장관과 백악관 비서실장에 대한 인선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로버트 루빈 전 장관, 또 티모시 가이스너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유력한 후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는 오바마의 오랜 친구인 램 이메뉴엘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 인수 계획과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다음 주 중반쯤 재무장관 등 차기 내각의 일부 진용을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의 이 같은 발빠른 정권 인수 작업은 최악의 경제 위기를 비롯한 한적한 국내외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도 오늘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의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바마는 내일부터 CIA 중앙정보국으로부터 미국의 최고 국가 기밀에 대한 1일 브리핑을 받을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종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일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오바마와 전화 통화를 갖고 축하 인사를 전하며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동관 대변인은 오바마 당선인이 내일 오전 중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축하 서신에 대한 답례 전화를 걸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1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서 이번 방미길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안보 참모들과 외교안보 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오바마 당선에 따른 한미 간 정책 노선이 도마올랐습니다. 한승수 총리는 한미 통상 정책의 근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곽인숙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버락 오바마 후보의 당선에 따른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 변화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바마 당선인은 경제정책 기조에서 자유시장 경제의 퇴조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한미 FTA도 앞날이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그러나 한미 간 통상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 당선자가 당선됨으로써 미국의 대내외 정책 노선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이렇게 자유무역주의적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정책에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한 총리는 오바마 당선자가 한미 FTA에 대해 자동차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분간 한미 관계는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공조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또 종부세 판결을 앞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이 논란이 됐습니다. 헌재와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확실한 전망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정부의 핵심 인물이 헌법재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법부, 즉 헌재 관계자를 접촉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강 장관의 행위는 사법부에 압력을 가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버락 오바마가 미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서 한미 FTA 비준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서는 수혜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업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미 정권별 성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바마와 민주당 집권기에 내수 다지기와 보호무역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바마는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한미 FTA를 비판해왔던 점을 고려해보면 FTA 비준이 상당 기간 늦춰지거나 재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FTA 비준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자동차, 철강, 그리고 섬유 업종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자동차 산업의 경우 오바마가 지속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협정이라고 지적해옴에 따라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 역시 FTA 체결로 반덤핑 규제 등이 완화되면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돼 왔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반면 FTA 체결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제약, 그리고 농업과 어업 등의 업종은 대규모 개방에 따른 피해를 당분간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과 법률, 미디어 산업 등 미국에 비해 인프라와 전문 인력, 그리고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했던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도 FTA 비준으로 시간 벌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증가하고 현금 서비스 사용액도 늘고 있지만 경기 악화로 가계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어 카드사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분기 카드 연체율은 전분기에 비해 0.11%포인트 늘었고 올 상반기 카드사들의 전체 현금 서비스 실적도 43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포인트 상승하는 등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로 가계빚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계의 채무 부담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내년 초쯤 카드사들에게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4%에 불과한 계열사 지분으로 실제로는 50%가 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재벌의 지배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이면서 총수가 있는 28개 상호 출자 제한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평균 4.23%였지만 총수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부 지분율은 50.9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총수가 있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가운데 14개 기업이 계열사 간 환상형 출자를 한 것으로 조사돼서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고위층에 속하는 해협 회장이 닷새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번 방문 동안 중국과 대만 간의 교류를 합의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됐는데요. 이번 합의를 통해서 대만의 주권을 더욱 위협받게 될 거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해협 회장이 방문하고 있는 대만으로 한번 가봅니다. 중국의 최고위층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중국 해협협회의 천 윌린 회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천 회장은 이번 방문 동안 중국과 대만 간의 교류를 합의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취임한 마잉주 대만 총통을 만나게 됩니다. 천 회장이 저녁 만찬을 가진 한 호텔에 800여 명의 시위대가 몰려 천 회장이 떠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번 합의로 대만 주권을 더욱 위협받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중국의 천 회장이 대만에 머무르는 5일 동안 시위는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 연설에서 올해 106세 흑인 할머니를 언급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A time when there were no cars on the road or planes in the sky. When someone like her couldn't vote for two reasons, because she was a woman and because of the color of her skin. 앤 닉슨 쿠퍼 흑인 할머니는 태어날 당시 미국 인권운동과 흑인과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I feel nothing but relief that things have changed as much as they have. 할머니는 지금까지 이뤄낸 많은 일들로 앞으로 미국에 큰 변화가 생길 거라며 뿌듯해합니다. 멕시코 시티 한 복판에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면서 빌딩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펠레페 카델론 멕시코 대통령의 최측근인 카밀로 모리노 내무장관 등 13명이 타고 있던 경비행기. 추락한 경비행기의 탑승자 모두가 숨지고 지상에 있던 1,2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은 더 조사해야겠지만 테러는 아닌 것으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충청 남북도는 가끔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라남도, 경상남북도와 제주도에서는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 11도에서 18도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7.0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